1.1 대표값 단원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표값은 우리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3개 배우죠. 평균 먼저 볼게요. 평균 구하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 더하고 나눈다. 뭘로 나누더라? 개수로. 정의는 뭐냐면 이런 낱개의 자료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하더라요? 2글자? 별량. 별량의 합을 뭘로 나눠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것을 개수로 나누니까 별량의 개수로. 이게 평균의 정의이죠.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눈다. 한번 구해볼게요. 5명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너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 라고 말했더니 얘가 2명. 너는? 나 3명. 너는 모태솔로 1명도 안 사귀어봤어. 너는 지금 사귀고 있는 애가 처음이야. 너는 19명을 사귀었어. 우리 5의 평균을 내보자. 내볼 수 있죠? 그쵸? 다 더해봅시다. 25. 다 더해서 25를 별량의 개수,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니까 5.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제 2, 이거 뭔 거 같아요? 딱 보니까 왠지 점수 같아 보이네요. 점수 생각하고 일단은 써봤어요. 수학 90점, 영어 10점, 영어를 못해. 저도 영어를 못해요. 국어 80점, 이건 뭐라고 할까요? 체육 100점. 평균을 구해봅시다. 다 더한 다음 나누죠. 여기까지 100, 이것까지 200, 요거 280. 4로 나누게 되겠네요. 얼마? 70. 이렇게. 평균. 구할 줄만 아는 거를 넘어서 우리 이런 장단점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장점과 단점까지. 평균의 장점은 뭘까요? 평균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우리 시험 보고 나서도 평균을 구하고 뭐 뉴스를 보던 어떤 걸 보든 평균을 많이 내는 이유. 모의 값을 사용하여 변화를 잘 반영한다. 모의 값일까요? 들어갈 말이 좀 애매하죠. 평균은 1점이 올라가더라도 바뀌죠. 내가 수학이 90점에서 91점이 됐어요. 뭐 영어가 10점에서 12점이 됐어요. 아니면 9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죠. 뭐라고 쓸까요? 네. 장점. 모든 별량의 값을 사용하여 변화를 잘 반영한다. 무슨 의미인지. 체육이 100점인 줄 알았는데 1점 깎였대요. 99가 됐어요. 평균이 달라지죠. 모든 별량의 값을 사용해서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거, 요거. 이게 평균의 장점이에요. 단점. 단점은 계산이 어때요? 여러분한테 평균 구해보세요 이러면은 일단 짜증을 내죠. 왜? 계산이 복잡하다. 계산이 싫다. 계산이 많다. 계산이 짜증난다. 등등등. 뭐 마음에 와닿는 그 단점.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계산이 복잡한 건 뭐 참고 해야 돼요, 우리는. 2번 단점이 중요한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까, 너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 라고 물어봤던 이 상황. 평균이 5이었죠. 5명. 근데, 5명 사귀었다고 하기에는 이 4명은 5명에 너무나 못 미치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얘 때문이죠. 너무나 여자친구를 많이 사귄 19명 사귄 요 아이 때문에. 그리고 요 경우도 보면은 80점, 90점, 100점 꽤 잘 봤어요. 근데 평균은 훅 떨어졌네요. 70점. 왜냐하면 요런 것 때문에. 너무 낮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의 단점 뭐냐면 이렇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이게 평균의 단점. 뭐 영향을 다 받아서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게 대표값이잖아요.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다면 그건 대표값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중앙값으로 갑니다. 아까 평균의 단점이 있다고 했죠.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값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찾은 것이 중앙값.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중앙에 있는 값. 근데 아무 때나 중앙에 이렇게 있는 값이 중앙값인가요? 어떻게 했을 때?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럴 때 중앙에 있는 값. 그러면 두 번째 예제 1번 요거 크기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168이 가장 적고 그런 다음 173, 그 다음 175, 177, 180 가장 중앙에 있는 건 요거죠. 175. 얘는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학교의 남학생들의 키를 생각했어요. 예제 2번 90, 10, 80, 100 옆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아까 그 영어시험 완전 망친 그 점수. 중앙값은 뭔지 중앙값 크기순으로 나열하고 10, 80, 90, 100 가운데 있는 것, 중앙에 있는 것. 중앙에 있는 게 요거죠. 어머, 둘 중에 뭘 하지? 더 중앙에 있는 거. 요거의 평균 85. 이렇게. 장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평균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극단적인 값 영향 좀 덜 받는 대표값 없을까 하다 찾은 게 중앙값이라고 했죠. 얘는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가 10점이에요. 되게 못 봤어 혼자. 근데 1점 떨어졌어. 9점이래요. 알고 봤더니. 평균은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떨어지겠죠? 중앙값은 어떻죠? 이 10점이란 점수는 이렇게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10인지 11인지 9인지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라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값, 그냥 너는 제일 끝에 있는 어떤 값, 지워지고 없어질 값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평균에 비해서 구하기 쉽죠. 훨씬 쉽게 구했죠. 장점이죠. 인정하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 평균은 구하기 좀 힘들었지만 나한테 그래도 영어 점수 1점 더 올라간 거, 체육 점수 1점 더 깎인 거 이런 것들이 되게 큰데 요게 반영이 안 되죠. 요게 여기로 와요. 그래도 모든 별량의 값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런 것 같죠? 10점 대신에 11점이 와도 여전히 중앙값은 85. 키가 더 큰 애가 왔어요. 190짜리가 얘가 방학 끝나고 났더니 190이 됐어. 그래도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175.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중앙값의 단점. 세 번째, 최빈값 볼게요. 이름 예쁘죠? 최빈값. 정의는 뭐냐면 최고로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예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죠? 22, 23, 22, 23, 23. 이거 뭘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우리 학교 3학년 각 반의 학급 인원을 생각했어요. 최빈값은 23이 제일 많이 나타나네요. 우리 회장 선거 하는 것처럼 23. 가장 많이 나타난 값. 김떡순, 김떡. 이건 뭘 생각했을까요? 분식집에 가갖고 메뉴 주문할 때. 최빈값은 김이 2개, 떡도 2개. 그럼 어떡하죠? 김하고 떡을 섞어? 김밥을 떡볶이에 넣을까요? 난감하네. 평균을 냈는데 약간 중앙을 찾았는데 얘는 어쩌나? 얘는 그냥 둘 다 써요. 김, 떡. 이럴 때는 최빈값이 2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순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김떡, 순이 다 최빈값이 되는 건 너무 의미 없어서 만약에 이러면 없다라고 돼요. 모든 그 별량의 개수가 다 같아진다면 그때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장점, 최빈값의 장점 아까 나온 거 극단적인 값에 영향 안 받아요. 영향 받지 않고 평균에 비해서 구하기 엄청 쉽죠?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의 별량의 대표값도 구할 수 있다. 지금 번호 나눠져 있는 이유 중앙값의 장점을 똑같이 가져요. 최빈값만 갖는 요 장점이 있어요.
특이한 거. 그러니까 김떡순, 김떡 이거의 평균 구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죠. 중앙값을 구하세요. 가운데 있는 순대? 아니지. 아까 크기순으로 나열하라고 했는데 김떡순은 크기순은 어떻게 나열하는 건가요? 못하죠. 그래서 다른 때에서는 못하는데 이런 경우 할 수 있어요. 수가 아닌, 수량이 아닌 거, 수가 아닌 이런 김떡순도 최빈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 느낌이 오죠? 이렇게 구하기 쉽지만 얘는 마찬가지로 모든 별량의 값을 사용하는 거는 아니라서 얘도 20인지 19인지 17인지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좀 개수 덜 나온 어떤 별량 여기까지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별량의 값을 사용하진 않아.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변화를 볼 때에는 평균이 가장 적절하겠죠. 몇 개이거나 모을 수 있다. 아까 보니까 김떡 이렇게 여러 개이거나 김떡순에서 모든 별량 같으면 어떻다고요?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다. 됐나요? 정리되나요? 계약하면 이거 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대로 시험 유형으로 반영할 거니까 꼭 보고 연습하세요. 7-1의 스스로 해결하기 나머지 문제들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시험을 낸다면 이것을 변형할 거다라고 느낌이 딱 온 문제가 6번이었어요. 그래서 6번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6-1, 6-2 이렇게 두 문제를 변형시켜 봤는데 먼저 6-1 문제 보이죠? 풀이 보기 전에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고 다시 재생하세요. 6-1 다음은 지영이네 반 누리집에 실린 8개의 게시글, 아까는 7이었는데 8로 게시글 숫자를 바꿨네요. 게시글에서 댓글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자료의 평균은 5개래요. 그리고 최빈값은 3개 존재한대요. 3개. 최빈값이 3이 아니라 최빈값이 3개 존재한대요. 그럴 때 중앙값을 구하시오. 해봅시다. 8개의 게시글의 평균이 5개니까 모두 다 더한 다음 8로 나눈 게 5라는 거죠. 모두 다 더한다. A 더하기 B 이거 더해야죠. 여기까지 5 8 20 28 이것은 8개니까 8로 나눈 것이 평균이 5 했고, 그렇다면 A 더하기 B가 얼마란 얘기죠? 40 나와야 되니까 A랑 B 더한 것만 12. A랑 B를 더해서 10이 나올 수 있는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빈값이 3개 존재한대요. 현재 상태에서 A, B 빼고 난 최빈값은 3이죠. 3이 2번 나왔으니까. 근데 A, B가 뭔가가 있는데 최빈값이 3개다? 어떤 상황일까요? 원래 있던 거하고 얘가 달라지면 3 혼자 최빈값일 거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로 이루어져야겠네요. 근데 뭐 2하고 10 이런 식으로 된다면 최빈값이 2개만 될 테니까 여기 있는 것들로 3을 제외한 이 4개를 잘 꾸려서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조합을 찾아봐야겠네요. 그게 뭘까요? 12 될 수 있는 거 5하고 7 이렇게 있겠네요. A 더하기 B가 12고 A가 5고 B가 7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7이고 B가 5일 수도 있겠네요. 뭐 서술형으로 낸다면 이런 거 조금 피할 수 있게 A는 B보다 크다 이런 조건 달아주겠죠. 갖다도 붙일 수 있겠네요. 계속 가봅시다. 그랬을 때 중앙값을 구하죠.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 A, B 뭐 누가 A고 누가 B인지 상관없죠. 크기순으로 그냥 나열해 볼게요. 2, 3, 3 5, 5 7, 7 8 중앙값 구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 같은 개수만큼 없애고 가운데 남은 거 이것의 또 가운데 뭐죠? 중앙값 5 중요한 것
개 써야 돼요. 대표값은 항상 단위 붙여요. 맞아요? 평균을 내더라도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 수면은 단위가 개겠죠. 중앙값도 5개, 최빈값도 뭐 3개, 5개, 7개. 단위 붙이기. check. 6번을 또 다시 변형해봤어요. 6-2번 변형 문제. 지영이네 반 누리집에 실린 7개, 개수는 똑같아요. 7개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다. 평균은 6개고 중앙값은 4개다. 8번째 게시글에 대한 댓글 수가 7개일 때, 여기 이제 7이 추가되는 거죠. 이랬을 때 7개까지의 게시글에서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과 8번째 게시글에 대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했을 때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아까 한 것처럼 A, B 값을 알아내야지 평균도 구하고 중앙값도 구하고 최빈값도 구하겠죠. 평균이 얼마? 6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나머지 다 더한 것을 7개죠. 7로 나눈 게 6이 나오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3, 6, 14, 28.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40이 나오니까 얼마? 14. A하고 B 더해서 14가 나오게 한대요. 그리고 평균, 중앙값은 4래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 2, 3, 7개인 거 보면은 이쪽에 3개 지우고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일 텐데 그게 4라고 하니까 이게 4네요. 그리고 4가 없었는데 4가 된 거 보면은 A하고 B 중에 하나가 4란 얘기죠. 4하고 10이던지 12랑 4던지.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겠네. 요거. 4, 8, 10, 14.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요렇게. 다 됐네요. 여기서 댓글 수 8번째 게 7이라는 댓글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이거는 7개짜리고 8개짜리에서는 1, 2, 3, 4, 7 하나 들어오고 8, 10, 14 이렇게 되겠네요. 평균은 어떨까요? 평균은 아까 평균이 6이었는데 7이 들어왔어요.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중앙값 한번 구해봅시다. 중앙값 아까 4였는데 이제는 중앙값이 3개 지우고 3개 지우고 요곳의 가운데 다시 가운데니까 11의 반인 5.5. 어쨌든 중앙값 4였는데 얘 때문에 더 올라가겠네요. 중앙값 증가. 최빈값은 1, 2, 3, 4, 8, 10, 14. 어머, 다 달라.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없다고. 최빈값 없고. 이때도 없네요. 최빈값은 없음. 변동 없음. 여기 없기도 하고 변동도 없네요. 그래서 답은 변하는 것은 평균하고 중앙값이 되겠네요. 됐나요?